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서 22일 한국을 방문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7일 이날 다음 달 20일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작년 1월 취임 후 처음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인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서 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이 신속한 방문은 북한의 핵위협 대응 및 대중봉쇄 전략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노선과 4대 추가 배치 등을 밝혀와 바이든의 방한을 계기로 기존 대북 대중 정책에 큰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농단이라는 타오를 뒤집어쓰고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제가 말만 안 탔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유라는 지난 27일 가로세로 연구소 실시간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과 박 대통령께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초등학교 때 이후로 본 적이 없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저 하나 때문에 잘못되셨다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유라가 눈물을 흘리자 함께 방송을 하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애 대표도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유라는 또 이렇게까지 허위사실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무 괴롭다며 방송 출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유라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국의 딸내미 조민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무단 취재를 시도해 지난 18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너무 화가 났다. 누구한테는 인권이 있고 누구한테는 인권 없냐라며 우리 집에는 아직도 기자분들이 찾아온다. 제 자식한텐 인권이 없고 조국의 딸내미한테는 있는 건 아니잖냐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애 대표는 정권 교체가 되어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며 이제는 이마녀 사냥을 바로 잡자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염치도 없고 반성도 없는 조 씨 집구석과는 사뭇 다른 애라며 각설하고 인권이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인물이 조국이죠. 좌파들의 선동은 나라 근간마저 흔들어버렸네요라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정유라는 폐쇄한 지 6여 년 만에 다시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습니다. 정유라는 지난 27일 이 계정으로 분명히 매달 날로 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댓글을 적으시는 분들 모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유라는 또 삼성말을 빌려 탄 게 아니라고 개인 마필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더 이상 허위사실로 인해 제 노력까지 폄하하는 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절대 묵인하지 않고 직접 정면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직도 조국 사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뜬금없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구독자님, 이거야말로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경수는 정치인이고 정치범인이 이해라도 간다만 여기서 정경심이 도대체 왜 나와? 정경심은 입시비리범인데 아예 사면 대상도 아니지. 완전히 미쳐버렸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상식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문재인이 자기 참모 마누라라고 사면해준다고? 기록에 다 남는데 왜 저런 짓을 해?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라며 쟤들이 미쳐도 크게 미쳤네. 김경수, 정경심 사면하면 폭동 일어난다고 경고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김경수 정경심 사면 소식 관련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특별 사면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퇴임 전 정경심 전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을 빌미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까지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드루킹 몸통으로 지목돼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미 특별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의 일관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5년간 복역하여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모아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라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마음의 빛 운운하며 경거망동하기에 앞서 조국 사태 이후 아물지 못한 국민적 상처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사면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대구 수성을 지역구 홍준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수성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직후부터 국민의힘에서 수성을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이름만 10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인사들의 출마설이 무성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대구시장 경선 패자 부활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돌자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구시장 출마와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두고 보였던 오락가락 행보를 생각하면 최종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수성 9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과의 상의를 거쳤다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께서 생각보다 표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시기에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드렸고 대구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를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하든지 박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하세요라는 말이 있어야 나가지 만류하시면 1초도 망설임 없이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나라의 TV가 보기엔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가 오히려 뜻을 굽히지 않은 걸로 읽혀집니다. 시민단체 학계도 이구동성으로 검수완 박은 위헌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귀를 쳐다듬며 가진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 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과 하루 만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재외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민투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외에도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논란입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 박이 국가 중대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를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수완 박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우파 성향 교수단체가 월권 행위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28일 긴급 성명에서 검수완 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 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다.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을 의제로 하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도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태규 변호사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위 헌법 조항 그 자체로 완결적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고 별도의 보충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별도로 표시된다며 헌법 규정 자체로 충분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그 기술적인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헌법상의 국민투표 제도가 무력화되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월권이라며 선관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월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또 국민투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는 안 드렸다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잘 다듬어서 저희가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